막상 이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다. 네, 당근마켓이 사업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 보시면 아, 편할 것 당근 같아요. 마켓 느낌. 사업자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했다가 국세청에서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광경도 보게 되다 하니까 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건 누가 입지? 이건 도대체 누가 사 입지? 근데 또 그런 걸 사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런 거에는 안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음.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게스트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을 이제 2년차로 들어가고 있으며 활동명은 톰 사장이라고 하며 이름은 주정훈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브랜드 제품이라면 어떤 브랜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하실까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네네네. 뉴발란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저는 이제 취급을 안 하지만 네네. 명품 브랜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혹시 다루고 계세요? 저는 나이키, 뉴발란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리셀을 시작하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이제 물건을 판다라는 거는 네. 이제 어느 플랫폼을 이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물건을 팔 장소죠. 그렇죠. 아, 네네. 그게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쿠팡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저희 같은 나이키 이런 제품을 파는 것 같은 경우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중개 플랫폼. 네. 네. 한국에서는 크림 솔드아웃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브랜드 제품이라는 게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네. 이게 가품인지 아닌지가 아, 가장-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네. 과연 내가 사는 게 진짠지 가짠지. 네, 그게 제일 아,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을 주로 이용을 해서 차익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플랫폼이 제일 유명한 게 크림이랑 그 다음에 또 어떤 솔드아웃이 있고 뭐 네. 미국에서는 네. 스타렉스라든지 네. 각 나라마다 또 그런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은 뭐 누구나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아, 네, 사실 네네네. 저희 동종업 하시는 분들, 이거 음. 업으로 삼는 분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한데, 아, 막상 이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사업자 없이도 네. 일반 소비자들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약간 아, 당근마켓이 사업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 보시면 편할 것 당근 같아요. 마켓 느낌. 네. 그러네요. 일반인들도 그냥 팔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보통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게 스마트 원칙이죠.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것도 처음에 입점할 때 음. 사업자 번호 쓰고 하잖아요. 근데 크림이나 이런 거는 그게 없다는 거죠. 없는 게 크죠. 없는 게 아. 큰데 사업자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했다가 국세청에서 날라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데서도 네네네. 부업 개념으로 하시는 팔았거나 아닌 거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어차피 안 쓰니까 이제 중고로 파셔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거래 건수가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게 네. 날라왔대요. 그래서 소득세 내라고 네. 이거에 대한. 그래서 사업자 안 냈다고 덜컥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이 또 아직 있겠죠? 있지만은 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아, 오래 가진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정우님께서 2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28살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혹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왜 또 리셀이었는지? 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신발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데 이런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수집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정판 네네네. 같은 것들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응모를 했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무슨 신발 무슨 뭐 에디션 이렇게 네, 나온 그렇죠. 거 한정 판매로 나온 건데 음. 그걸 응모하셨는데 됐다. 네. 아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은 이게 10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광경도 보게 되다 보니까 용돈벌이도 솔솔하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작은 또 거의 우연이었네요. 우연이죠. 이 취미가 그래 된 거죠. 아. 관심사가. 네, 관심사로 시작해서 이제 사업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로 리셀로 그냥 가신 건가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 또 한창 시작하실 때 뭐 제가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쇼핑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 브랜드 리셀을 선택하신 이유가 제일 자신이 있었던 거였죠. 왜냐하면 그런 신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알게 네. 되는 거죠. 아, 이 내가 사람들, 소비자였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라는 걸 어느 정도 니즈 파악이 가능하니까. 아, 네네네. 그러면 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잘 구하겠다 이래 자신감이 붙었던 거였죠. 와, 근데 그것도 진짜 쉽지 않은 게 음. 저도 물건을 팔 때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다. 저는 이제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이니까 키워드 다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뭐 한 달 조회량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 검색해서 이게 요즘 잘 팔린대. 그럼 그냥 그거 떼어서 팔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돌아가는 거나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좋아한다라는 걸 좀 나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였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진정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션 부심이 있다 보니까 있죠. 남들 안 입는 거를 즐겨 입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건 누가 입지? 이런 옷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누가 사 입지? 근데 또 그런 걸 사 입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대중성을 잘 봐야 되다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대중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건 셀렉할 때.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네. 제가 가졌었던 직업병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뭐 신은지를 항상 밑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거는 지금도 있으시겠다. 네. 그러면 이게 좀 사업이라는 걸 할 때 처음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걱정과 다르게 저는 너무 자신이 넘쳐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가족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나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 이래 생각을 했었고 네네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네. 그래도 그 달에 효과가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우와 이러진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오히려 첫 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 단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잘 됐던 거예요. 그냥. 그럼 되게 약간 운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있었고 가족분들도 응원해주셨고 네. 시너지가 잘 맞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네. 지원이 없었으면은 좀 수월하게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수월하게는 못 왔다. 네. 그렇죠. 하려면 했었지만은 조금 편하게는 온 건 있다. 이런 건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리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시작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분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부업 10만 원? 많이 보면 50만 원까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업으로 삼을 생각으로 도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렵기 네네네.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요즘 SNS 매체도 지식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식강이 많죠. 근데 지식 강의가 이 소비자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게 오히려 네. 뭔가 알려줘야 되고 배우려고 하는데 막상 환상만 갖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희 수업을 들으면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너도 부자 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안 속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음.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일을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네네네. 인생살이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일 나온 거다 보니까. 하면서 네. 살고 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 알았어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네. 현실성으로 따지자면은 10만 원, 50만 원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할만하지만은 네. 업으로 삼기에는 스펙타클하지는 않다. 네네.